운명을 만드는 내 마음속의 7가지 나.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의 나를 만났다. 힘들어도 주위에 내색하지 않고 견디는 나. 연애할 때 한눈에 반한다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신뢰를 쌓아가는 나. 상대와 도움을 주고받는 나 등 내 안의 다양한 모습들 가운데 어떤 것은 자랑스러워했고 또 어떤 것은 부정하고 싶어 하기도 했다. 동서양의 운명학을 공부하면서 한 사람의 인생이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만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타고난 인생의 설계도는 살아가면서 변화무쌍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사실도 나에게는 경이로움이었다. 내가 공부한 운명학이 인간을 알 수 있는 열쇠이기는 하지만 그 열쇠를 손에 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기본 원리에는 변함이 없다. 이 같은 운명학의 가르침을 전하는 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사명이다. 운명학이란 인간과 우주 만물의 변화무쌍한 관계를 풀어가는 하나의 과학적인 원리 체계다. 그리고 그 원리를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언제나 인간이 중심일 수밖에 없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삶을 선택하고 개척하는 능동적인 주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의지만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으며 운명학은 그런 인간이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객관적으로 보기는 불가능하다. 만약 A라는 사람이 내게는 매우 친절하고 매너 좋은 사람으로 생각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우유부단하고 거칠애를 중시하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또 B라는 사람은 C에게는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인식되지만 D와 E는 그를 천하의 구두쇠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다. 한 사람에 대한 여러 판단들 가운데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르다고 말할 수는 없다. A와 B가 각각 2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2가지 모습 다 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를 보는 사람들도 각기 다른 자신 안의 모습으로 상대를 투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연애할 때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는데 결혼을 하더니 갑자기 달라지더라며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다. 연애할 때는 자신 안에 있는 이상적인 여자친구로서의 모습을 상대에게 투사한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남자는 자신 안에 있는 바람직한 배우자의 모습을 아내에게 투사하게 된다. 그러니까 변한 것은 먼저 자신의 마음이고 바뀐 마음의 눈으로 상대에게서 배우자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 남자가 여자친구의 모습은 자기 마음에 들었었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자기 안에 비춰진 배우자상은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궁합이 안 맞는다거나 결혼 운이 없다며 손쉽게 운명 탓으로 돌려버리고 만다. 결국 인생이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나를 만나면서 그 모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운명학이란 어떤 시기에 어떤 나를 만나게 되는지를 알므로써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과 행운을 끌어들이도록 돕는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서양 점성학에서는 내 안의 나를 7가지로 구분한다. 남에게 드러내고 싶은 나,
편안할 때의 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동할 때의 나, 즐기고 사랑할 때의 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나, 비전을 가지는 나, 인내심이 강한 나. 이런 특성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 7가지의 나는 사람마다 강하고 약한 것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이다. 강하다고 판명된 모습은 성공을 부르고 약한 모습은 실패를 부른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설득이나 화술에는 영 젬병이라 웃음거리가 되지만 오래 견뎌야 하는 일은 결국 이루어낸다. 또 어떤 사람은 인내심이 부족해서 꾸준히 해내는 일이 없지만 스스로 즐겁고 재미있어 하는 일에는 다른 사람보다 짧은 시간에 성과를 만들어내 주위를 놀라게 한다. 재물도 마찬가지다.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더니 이상하게 생각지도 않은 일로 돈이 나가더라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진 순간부터 역시 이상하게 돈 들어올 일들만 생겨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 인기를 얻고 큰 돈을 벌게 되는 사람도 있다. 즉, 어떤 회사나 집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자신의 인생의 행운과 행복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내 안의 나 가운데 강한 나의 모습을 찾아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만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모습 가운데 가장 강한 모습을 찾아내 있는 그대로 살아온 사람들이다. 당신도 이제 당당하게 운명의 주인이 자신임을 선포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비난하는 데에서 시선을 돌려 내 안에 나를 들여다보자. 다음의 내용들을 읽으면 당신은 스스로 행운을 부르는 내 안에 가장 강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 모습의 나를 최고의 리더로 삼아 7가지 모습을 통합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겉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행운을 불러올 것이요 예상하지 못했던 재물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부자들에게 베풀어진 축복이 이제 당신에게도 쏟아질 것이다. 7가지로 나타나는 나의 모습. 첫 번째, 카리스마 있고 외향적인 나. 카리스마 있고 매사에 외향적인 사람은 돈이나 재산을 자신의 권력 기반으로 삼거나 자신을 대표하는 큰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강해서 항상 소유욕에 불타고 재물의 활용 능력이 뛰어나며 자신의 잠재력을 자본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은 노란색이 더 많은 재운을 불러온다. 두 번째, 직관력이 뛰어난 나.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은 부동산 운이 좋다. 이런 사람들은 돈이 밀물처럼 마구 밀려들기도 하고 썰물처럼 대책 없이 쑥 빠져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돈에 대한 가치관이 흔들릴 때가 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강한 사람은 잦은 감정의 변화와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서 필히 저축을 해두어야 한다. 성품이 온화하고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인적 자원의 분배와 활용을 통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은색이나 스트라이프 무늬가 재운을 상승시킨다. 세 번째, 호기심이 많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나. 매사에 호기심이 강한 사교적인 사람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직업이나 재능을 통해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생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재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상대방을 볼 때도 돈이나 재산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남보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남에게 신뢰를 주는 편이라 돈이 안정적으로 쌓인다. 어떤 색이라도 재운이 좋은 편이니 자신이 끌리는 색을 자연스럽게 선택하면 된다. 네 번째, 즐기고 사랑하는 나. 예술적인 기질을 타고난 사람은 인생을 즐기면서도 돈이나 재산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형이 강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만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재물을 더욱 사랑하는 경향이 있다. 파스텔 톤의 색깔이 이런 사람의 재운을 불러들인다. 다섯 번째, 정열적이며 용기가 많은 나. 행동이 앞서고 정열적이며 용기가 많은 사람의 경우는 돈이 꾸준히 들어오지만 또 곧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돈에 여유가 있는 동안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돈 자체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즉, 행동을 앞세우기 때문에 돈의 흐름에 좀 둔하다고 할 수도 있다. 돈을 아껴서 저축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충동 구매에 가까운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비상시에 대비해서 꼭 저축을 해두어야만 한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빨강색이 재물과 행운을 부른다. 여섯 번째, 비전을 가지는 나. 매사에 낙천적인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재산 현황에 대해 느긋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인생 자체에 자신감이 넘치는 경우가 많다. 또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실제로 큰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이기도 하다. 실제로 그들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어디에선가 꼭 돈이 들어온다. 돈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돈은 써도 또 들어온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굶어 죽는 일은 없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남색이나 푸른색이 재운을 좋게 만들어준다. 일곱 번째, 인내심이 강한 나.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돈이 얼마가 있든 액수에 상관없이 늘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린다. 돈이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인 타입이다. 뿐만 아니라 아주 예민해서 만에 하나 자신이 재산을 모두 잃고 가난해지지 않을까 늘 두려워하며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충분히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가난하다고 느낀다. 이런 성향의 사람은 다음에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을 모르는 사람. 그들은 부자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인생의 다른 즐거움들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한다. 두 번째, 무엇보다도 안전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안전제일주의 유형이다. 공무원과 같은 안정된 직장에 끌린다. 보통 대기업에 취직하기도 한다. 세 번째, 지나치게 의기소침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유형이다. 정말 이 세 번째 방법은 택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검정색이 재운을 좋게 해준다.